그러면 끝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불균형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불균형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많이 심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팔 같은 경우가 불균형이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부위별로 말씀을 드릴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두 운동을 해요. 이두 운동을 할 때 이런 불균형들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리고 다리도 오른발잡이고, 그래서 오른손에 힘이 조금 더 센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량을 내가 같은 중량을 들더라도 횟수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불균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오른손잡이고 오른손이 더 힘이 세다 했을 경우에는 왼손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벨 같은 걸로 내가 덤벨 컬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쪽씩 이제 운동을 합니다. 이쪽이 다 끝나고 이쪽 운동을 할 거예요. 운동을 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다 해도 10개까지밖에 못했어요. 11개는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 이쪽을 연달아서 이제 운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쪽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여기는 10개 이상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디빌딩에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는 10개밖에 못하고 여기가 더 할 수 있으면 이걸 더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가 힘이 남아도 왼쪽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빌딩의 개념이 불균형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고 능숙한 근육은 더 많이 쓰고 더 무게도 많이 들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바디빌딩에서 목적이 뭡니까? 밸런스잖아요. 밸런스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좋은 쪽만 계속 발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의 근력과 모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실패 지점까지 하시고 다음에 이쪽에 힘이 남아도 왼쪽에 맞춰서 스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터네이트로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힘이 약한 쪽부터 시작을 해요. 자, 연달아서 덤벨 컬을 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왼쪽이 실패를 해요. 그러면 오른쪽도 왼쪽과 맞춰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가동 범위도 많이 나오지 않는데 이쪽은 가동 범위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거밖에 못 들고 여기는 완전 가동 범위를 할 수 있죠. 그래도 왼쪽에 맞춰서 그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하체 운동을 할 때는 어때요? 하체 운동 대표적인 게 한쪽씩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런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리 런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오른쪽 발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약한 발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10개까지밖에 못했어요. 그 오른쪽으로 해보니까 12개, 13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왼발에 맞춰서 끝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백런지를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속 백런지를 하다가 이쪽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끝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불균형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강한 쪽에 힘을 맞춰갖고 자꾸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슴 운동을 할 때도 강한 쪽에 맞춰서 중량을 들려고. 그럼 이쪽에 자세가 흐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달 상태도 그렇지만 운동을 할 때도 밸런스가 틀어져서 운동을 하게 돼요. 항상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좌우 중에 약한 쪽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강한 쪽에 절대 맞추시면 안 돼요. 불균형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